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1일, 4월 달에 서울 경마장은 첫 경마일입니다. 월초 경마인데요. 이번 4월 달은 5주 경마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 월초 경마 치고는 출전 두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루즈한 경주도 있긴 합니다만, 곳곳에 또, 혼종 경주가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도 김호 위원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였죠. 김 의원이 이제 UCC를 통해서 추천해드렸던 토요 6경주 다이돌핀의 해피투데이 21배 고배당으로 적용했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의 추천 경주였던 5경주에서 슈트록의 트리플스타 3,700, 그리고 8경주에는 해피 센세이션의 조기 등불 5.6배 단통 막권, 저배당이긴 합니다만 단통 막권이라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지난주 좀 사실 좀 까다로웠어요. 성적은 이렇게 좋지 못했는데 일요일 6경주에 그 방송에서 태양의 후예를 말씀을 드렸죠. 그 마필이 거의 다 와서 잡히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복승식은 50배짜리 좀 놓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대신 복승식은 2.6배인데 3복으로 또 28배 적중을 해냈고, 그 대상경주였던 9경주에서 피노누와 골드웨이브 매니먼, 역시 골드웨이브가 그렇죠. 예, 거리 2000m에서는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3복으로 가서 7.4배 적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매니먼이의 3착은 좀 아쉬움이 남는데, 물론 경주거리가 2000m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문세영 기수가 조금 그 말머리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피노누아를 너무 견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노누아가 무빙을 뜨고 넘어올 때를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피노누아가 의외로 무빙을 안 뜨고 추입을 시도하는 바람에 그 결승선에서 매니머니의 그 어떤 그 한 발을 쓰는 타이밍에서 한 박자 좀 늦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싶고, 어쨌든 3복으로는 7.4배 적중을 해냈고요. 이번 경기는 재밌는 경기가 또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적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호 위원은 첫 번째 추천 경주 1경주로 선정했고요. 또 후반부에는 8경주를 추천경주로 선정했습니다. 박남규는 4경주, 7경주, 10경주가 추천입니다. 그럼 김호 위원의 오늘 첫 번째 승부경주인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인데요. 이번 경기는 충마가 없습니다. 1번마 라운 위너, 4번마 마이더스 치프, 6번마 머루랑, 7번마 엑셀런트 골드, 8번 샤프루비, 이렇게 5마필이 누가 대기로 팔릴지도 모를 정도로 비슷하게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김호 위원은 준비된 한 방이 있다고 합니다. 대끼리 배당 자체도 좀 짭짤하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방이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보이시고, 저는 이 4번마 마이더 시프가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인데요. 지난 주행검사 2번 만에 통과했고, 또 지난번에 주행검사를 통과할 때도 그렇게 여유가 많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혈통적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요. 저는 마이더스 치프가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이 저는 활짝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약간 편성이 약간 루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핫집에서 나온 7번마 엑셀런트 골드가 액면적으로는 선행이긴 합니다만 다리가 이렇게 썩 좋지 못해요. 그래서 선행은 4번 게이트의 안쪽에서 째고 가는 마이더 치프에게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이고, 자, 김호 위원의 첫 번째 추천 경주 추천의 배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상당히 혼전입니다. 거기서 4번 마이더스 치프는 지금 말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인기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위험하고요. 또 7번 엑셀런트 골드 한진말인데 이 말은 좌측이 약간 좀 받쳐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에 비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나머지 마필도 인기 있는 말들이 전체적으로 좀 능력이 떨어지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들어서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선행 가능한 그런 말을 한 마리 데리고 가는 저희 첫 번째 추천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 기본마 편성이기 때문에 앞선이 정말 중요한 그런 레이스예요. 아주 폭발적인 취입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었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앞선에 갖다 붙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선행 경합의 여지 또 있긴 합니다만, 게이트 이탈이 빨라지면서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복봉마를 한두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인데, 이거 주력 막고는 한 방으로 가는 김호 위원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좀 혼전도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드 간의 대결인데요. 8번마 유하이타임, 9마 초원 비바체 이 두 마필이 대기를 형성할 테고 안쪽에 3번마 새로운 세계랄지 7번 배트 미션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경주는 저는 인기마 두 마리로 압축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인기 3위 정도 예상되는 베스트 미션이 좀 말이 무거워 보여요. 숨소리도 굉장히 거칠고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미션은 이번 레이스 좀 힘들 것 같고요. 뉴 하이타임이 직전 레이스 두 번의 레이스 그냥 외곽 돌면서 상당히 거리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 경주 어느 적정선에서 전개만 한다 그러면 입상 유력한 것 같고요. 9번 초원 비바체는 그 다이아몬드 킨 잡았는데 그 엄마를 제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스피드 있는 말이었고요. 이번 경주 직전 휴양 갔다 오면서 우리 45kg가 풀었어요. 그러면서 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번 경주 선임 전개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입상 가능한 그런 말입니다. 저는 조금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액면적으로는 UI 타입이나 초원 비바체가 조금 나아 보이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UI 타입이나 초원 비바체는 크게 더 보일 수 있는 거리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UI 타입 같은 경우는 외측으로 사행하는 낙벽이 아직까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한데 또 이번 경주도 외곽 게이트고 초원 비바체도 물론 이제 김호 위원 말씀대로 휴양을 갔다 오면서 마침내 불면서 컨디션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매니피 장마치고는 10번을 뛰면서 아직까지 입상이 없어요. 그만큼 어떤 그 능력의 한계는 좀 노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인기마를 인정하고 할 상황은 아니고 저는 보병이 두 마필이 있어요. 6번마 베스트 시대하고 11번마 빛나는 꿈입니다. 이 6번 베스트 시대 같은 경우는 1000m 채 단거리로 내려왔다는 게 포인트예요. 1300은 좀 힘든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기적인 선행도 가능하고 어쨌든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한다는 점에서는 1000m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11번마 빛나는 꿈도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힘이 차면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이제 두 번째 실전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앞선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죠.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8번 9분이 좀 나와 보이긴 합니다만 6번마 베이스 시대나 10번 빛나는 꿈의 입상 도정도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아요. 일단 그 강축이 없는 그런 레이스고 9번마 웰빙조이, 4번마 골드시나, 6번마 라온 카트로 또 외곽에 10번마 햇살 왕자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경주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게 6번 라운 카트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조교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들어서 조교 상태 상당히 올라왔고요. 또 8번 로켓로드가 4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주행검사 합격하고 이번 경주 들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번 로켓로드도 어떤 이변의 한 자리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멜빙조이가 최근에 계속 인기를 끌고 입상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인데 편성으로 보면 웰빙조이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1300이라면 웰빙조이도 가시는 금물이다. 지난번 최단거리 1000m였기 때문에 그래도 입상을 해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입상을 못 해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웰빙조이도 1300이면 좀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 8번만 로겐로드 같은 경우는 1300이 훨씬 나아요. 요마필은 그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1300이 낮다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이 열려 있고 저는 이 1번바 야호 오로라가 1번 게이트 일정을 살려서 라운 카트로가 선행을 가겠죠. 어쨌든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경기를 보니까 건업의 변화가 좀 시작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1번바 야호 오로라 또 8번 로겐 로드 여러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혼전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박남기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4번마 브레이브업, 또 2번마 속보공주, 8번 축제 메이킷, 7번 커피캣, 5번 선 스마트 여러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굉장히 높아요. 국산마 육군 치고는 따라서 컨디션 변화가 어떤 경주보다도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여기 사실 될 만한 말이 별로 없고 또 안 될 말도 없고요. 뭐 특별히 센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혈통적으로 5번 선스마트가 형제마가 금화챔프하고 또 선로들리예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 있는 말들이 많이 있죠. 이 말이 이번 들어서 상당히 많이 스피드가 지금 향상이 됐기 때문에 5번 선스마트 이번 경주 선행까지 가능한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선스마트 이마필을 추천합니다. 선스마트 같은 경우는 뭐 힘이 차면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보여준 게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데뷔전에서는 힘이 좀 들쳤다 보니까 1200이라는 경주를 선택해서 나왔는데 이번 경주는 1000m예요. 1000m라면 뭐 지난번보다는 확연히 좀 더 늘어난 경주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이 4번 브레이즈업도 뭐 선행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뭐 무시는 못합니다만 뭐 브레이즈업이란 마필도 크게 뭐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인기 대상에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가 그렇게 편성은 강하진 않아요.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압도하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복병마를 역시 축으로 놓고 가면서 복대복 막권을 역시 주력 막권으로 고배당을 철저하게 노리고 하는 첫 번째 승부 요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마 열킨하고 6번마 라운 콘도르 두 마필이 대기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고요. 여기 이제 9번마 서울킨 11번 삼정 매그넘 정도가 도전세에 있는 그런 마필인데 능력이 우열이 좀 드러났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인기마 두 마리로 굳은 걸로 보여지고요. 6번 라운 콘도르가 이 마필이 무릎이 안 좋아서 조교가 항상 약합니다. 그래서 들봤었는데도 항상 선행을 가요. 이번 레이스도 단독 선행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라운 콘드르 이 마필 그냥 인정을 하고요. 또 8번 열키는 직전 레이스 추입 타임을 좀 늦게 잡는 바람에 추입이 늦었지만 이번 경주 그 직전 경주보다 좀 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권에 붙어간다면 충분히 추입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쵸, 뭐, 열키도, 물론 뭐, 최근에 열심히 타서, 깨진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뭐,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열킨도 데려가야 되는 마필이고, 이번 라운콘드로도 어쨌든 간에, 선행이에요. 지난번보다는 선행 자체가 조금 더 수월한 선행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버텨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보여지고, 서울킨이나 300 매그넘은 열킨이나 라운콘드를 상대하기는 좀 벅찬 그런 마필이에요. 유일하게 복병이 있다면, 저는 1번만 스카이빅 정도가, 지난번에 이제 승문전이었는데, 뭐, 비참하게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레이스 전개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필이 그래도 좀 선의권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후미권에서 또 외곽을 돌면서 거리 섬실을 좀 많이 봤는데 국산마 5군에서 한 차례 적응을 했고 1번 게이트라면 선의권에서의 최적의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키네나 3년 매거넘보다는 오히려 도전 마필은 1번마 스카이빅 정도가 도전 마필이 아니겠냐. 일단 기본 막고는 그래도 6번, 8번을 먼저 봐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경주 국산마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마 스마트파크, 1번마 평촌 라이언, 10번마 룰즈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요. 그 밖에 뭐 7번마 희망 포인트나 3번마 강대강 정도가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 마리 싸움이죠. 1번 평촌 라이언, 2번 스마트파크, 10번 룰즈 싸움인데 지금 평촌 라이언이 조교가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구절이 부어올라서 조교를 강도를 높일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이마필 조교 이렇게 셀 필요는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아예 뭐 지우고 가긴 좀 힘들고요. 저는 10번 룰즈가 직전 경주 상당히 외곽 무리하고 말하고 계속 싸우면서 라스트 좀 무뎌졌지만 편안한 전개만 외측에서 일렬 외곽만 전개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룰즈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가 은근히 좀 까다로워요. 액면적으로는 1번, 2번, 10번이 좀 나 보이긴 합니다만 다 약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평촌라이언은 뭐 김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 구절 쪽이 조금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번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평소에 너무 약해요. 그 구절이 나쁘다고 해서 쉽게 지금 자르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거기다 또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스마트 파크라는 마필도 사실 뭐 편성이 약해서 무시는 못하는데 최근 두 차례 경주가 정말 그 이빨이 쥐어 짰던 그런 상황이고 부담 중에 늘어났거든요. 사실 웬만한 편성이면 저는
사실 스마트파크를 지고 가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던 마필인데 편성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룰주도 지금 외곽 게이트인데 뭐 지난번에 물론 싸우긴 했습니다만 또 그게 또 다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1번, 2번이 저는 좀 낫지 않나 싶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병이 한두 있어요. 4번만 샤르니 킹입니다. 이 샤르니 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액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필인데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조기 강도를 대폭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이 마필은 1700은 정말 택도 없는 마필입니다.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3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이번 경기로 선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또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복병은 4번마 샤르니 킹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다. 일단 현장에서는 1번, 2번, 10번의 컨디션 변화 체크는 반드시 선결돼야 되는 조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7경주 국산마 4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방랑기 오늘 두 번째 추천이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도 혼연도가 굉장히 높은 에이스인데 배당판은 의외로 좀 쉽게 흘러갈 거예요. 9번마 로켓킨을 중심으로 해서 1번 천지성공, 2번마 벨라로라, 4번마 합작품, 또 외곽이 11번마 세븐크라운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9번 로켓키는 인정을 해야죠. 여기는 다른 워낙 레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될 만한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키는 인정을 하고 가고요. 후착 싸움인데 저는 4번 합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2번 벨라로라도 있지만 이마필은 외려 직전 경주 2번 문세영 기수 타고 제가 전부 다 지우고 간 마번입니다. 이번 경주 1400도 이말한테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로 보이고요. 4번 합작품이 직전 경주 들으면서 이 말이 좀 레이스 전개하기가 까다로운 말인데 그 김태형 기수가 지금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합작품이 후착마로 유력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째고 있는 마필이 한두 있어요. 물론 이제 9번마 로켓킨을 뭐 빼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는 로켓킨도 의심합니다. 물론 이제 액면적으로는 계속 입상을 지켜내고 있고 특히 또 지난번에 스포츠 서울배에서도 입상을 지켜냈습니다만 당시에 스포츠 서울배라는 타이틀만 대상 경주였지 내용적으로는 뭐 대상 경주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경주도 좀 편성이 약한 일반 경주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착인데 로켓킨도 장담을 못합니다. 자, 로켓킨도 충분히 뿌려줄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이스고, 뭐 로켓킨이랑 들어온다면 아주 많이는 먹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로켓킨이 빨았을 때는 이거 정말 제대로 먹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뭐 전 배팅의 축은 뭐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이 한도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로켓킨을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짭짤한 배당 빠졌을 때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를 준비하고 있는 오늘 두 번째 추천연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8경주 국산마 5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김호 위원이 또 준비한 오늘 두 번째 추천연인데요. 상당히 재밌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정말 기복을 보이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변수가 정말 많은 그런 레이스예요. 이 조계산의 인기 1위로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사실 뭐 인정이 안 되는 마필이고 오마 천지공사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또 현장에서도 천지공사를 놓고 가서 뭐 고배당을 적성했던 그런 마필인데 1700이라면 뭐 천지공사 무시 못하죠. 여기에 9번 은빛바다, 3번 럭키미스터, 5번마 1번마 프라이파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저기서는 뭐 사실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천지공사는 1700이라면 다시 한번 봐야죠. 무시는 못해요. 뭐 축기가 이렇게 놓고 워낙에 마치가 좀 외소한 마필이기 때문에 축이 또다시 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조계산보다는 입산 전망이 좀 더 밝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저는 이 8번 가천 원더가 17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의 혜택을 좀 본다 이렇게 보여져요.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레이스도 이번 경주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따라서 8번 가천 원더가 최근에 열심히 타면서 물론 깨지긴 했습니다만 1700이라면 메리트가 있지 않나. 8번 과천 원더에 좀 주목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김호 위원의 추천 경주입니다. 추천의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될 만한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혼전도가 높은 게임이고요.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한 천지공사도 마찬가지로 너무 외소한 체격에 지금 플러스 1kg 늘고 직전 레이스보다는 조금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철저하게 혈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1700m 가장 잘 맞는 그런 말 한 마리 데리고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저희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는 뭐 고배당을 철저하게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에요. 뭐 인기 말들이 전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대단치는 않습니다. 특히 조계산 같은 경우는 김용훈 기수가 기승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눈길을 끌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계산이나 마필은 뭐 메타 그게 다예요. 근성도 좀 부족한 마필이고 착순권이 최선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김용훈 기수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타서 입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숨어있는 복병 또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 경주거리가 늘어서 유리한 마필 이런 마필들 위주로 누리고 가야 되는 그런 레이스죠. 그 점을 또 파고드는 김호희 위원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구경주 혼합 4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 박 컨저버티브, 3번 박 큐피드 플라워, 9번 박 선제일격, 또 외곽이 10번 지상건탑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번 경주는 뭐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뭐 인기 1, 2말 두 마리가 그냥 굳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3번 큐피드 플라워는 지금 1700m 거리 경험은 없지만 이 말은 거리가 늘어날수록 더 나은 마필로 보여지고요. 또 4번 컨저버티브는 직전 경주 1700에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 그냥 인기만 두 마리로 굳어진 그런 레이스 같습니다. 그렇죠. 뭐 컨저버티브는 부담 중량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1700이라는 경주 거리에 대한 경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일단 무엇보다 편성이 굉장히 약해요. 편성 레이스도 느리기 때문에 이번 경주 또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3번 큐피드 플라워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절대 불리한 마필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번 경주 또 너무 편안한 단독 선행입니다. 조교 상태감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큐피드 플라워의 선행과 컨저버티브의 선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선제일격은 뭐 그게 다죠. 거기다 또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나는 그런 조건이고 지상고톱도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렇게 끝걸음의 여력은 별로 사실 없었어요. 따라서 영투는 좀 어렵다 두 마필 모두. 따라서 안쪽에 있는 3번, 4번이 유리한 레이스다. 동반 입상이 기대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경주 1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방랑기에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1등급 치고는 뭐 편성은 상당히 약한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승부절 갖는 참마가 인기 1위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고 10분마 시티스타 역시 승부전인데 대기로 팔려요. 기존에 뛰고 있었던 7 마필들의 전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게 걸어서 손 치더라도 승금마 두 마리가 땡땡 굳어 들어올 수 있겠냐. 전 뭐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변수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변수가 별로 없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3번 참마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오래간만에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요. 이번 경주도 정상 주기입니다. 그러면서 조교 강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3번 참마는 안정적인 출마감이고요. 또 10번 시티스타도 직전 그 세이마지 특별 경주에서 그 굉장히 1800m 무리하고도 3등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개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마필도 입상이 한 자리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마필의 상승세는 관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두마필 모두 1800이라는 경주에 대한 부담은 조금 남아있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따라서 과연 참마나 시스타가 쉽게 들어올 수 있겠나. 역시 변수를 노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 그동안 좀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던 그런 마필인데 조금 아쉬움을 계속 남겨왔던 그런 마필인데 편성도 그렇고 다시 한번 전력을 재정비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만한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전 능력 발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 국산마 3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국산마 3군의 1200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죠. 8번마 베스트로드 4번마 티즈킹, 또 1번 오픈뱅크, 5번마 금화발리오스, 외곽에 라운 루이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굉장히 혼돈도가 높죠? 그렇죠. 뭐 직전 경주
8번 베스트로드 같은 경우는 어부지리성으로 앞선에 전개하는 말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들어왔지 이 말 자력으로 입상하기는 좀 힘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들어서 부담 중량이 3kg 더 늘고 그전 같은 어떤 어부지리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인기도에 비해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 썬파이터가 선행을 한번 지금 본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서 그 뒤에서 추입할 수 있는 말은 일본 오픈뱅크입니다. 직전 경주 그 늑발주를 하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지만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달고 어느 정도 앞선 전개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추입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역시 이번 경기는 뭐 충마가 없지 않나 싶어요. 사실 베스트로드 같은 경우는 당일날 다리 쪽이 안 좋다고 소문이 좀 많이 났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안 팔렸습니다. 배낭판에서. 근데 전개적으로는 앞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쉽게 왔던 그런 마필인데 과연 부담 중량이 3회가 더 늘어났고 컨디션은 물론 지난번보다 좀 좋아졌다 네, 그래요. 조기 네. 상태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부담 중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베스트로드도 역시 과시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뭐 복병 두 마필이라고 봅니다. 2번 썬파이터와 10번마 퍼펙트 클론. 이 썬파이터라는 마필은 지난 12월달 경기를 보면 계속 외곽을 돌면서도 막판에 한 발 더 써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납득할 수 없는 선행 경합을 했어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인데 선행 경합으로 자멸했고 이번 경주 안쪽인데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는 점에서는 썬파이터의 기술적인 선행 먹힐 가능성이 있고 선행마들이 은근히 좀 많죠. 뭐 썬파이터나 동해창가, 뭐 대박이, 또 라운 루이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뒷선에서 레이스를 행하는 마필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베스 로드가 왔던 것처럼 그 대상이 퍼펙트 클론이지 않나 싶어요. 이 마필도 마체가 좀 왜소하고 또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마필은 엑스플로이 자마이긴 한데 1200까지가 적정거리예요. 따라서 컨디션도 이번 경기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막판 퍼펙트 클론의 한 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경주인데 혼전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인기마에 연연한 그런 배팅보다는 역시 보병마필에게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현장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